이번 영상은 왜 차트를 꼭 매매에 활용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투자자들께서는 이 차트는 결국 과거로부터 만들어진 그런 값으로 만들어진 후행적인 결과물이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차트를 제대로 이해하고 매매에 활용한다면 분명히 큰 손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시고 또 앞으로도 매매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잡는다면은 더 큰 확률적으로 높은 그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일단 보시는 화면은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 저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하루에 한 종목은 뭐 금액이 크던 작던 매매를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단 하루는 매매를 아예 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특별 멤버십 회원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바로 요 날이었죠. 요 노란색으로 된 3월 9일 목요일 날 이제는 아무 종목도 매매를 안 하고 넘어갔는데 왜 이날 매매를 안 하고 넘어갔냐면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차트적인 특징적인 부분에서 이 파란색 21 이평선 이것을 수요일 날 이탈하고 금요일 날 갭상승 21 이평선을 돌파하려는 시초가부터 그러한 시도가 나왔지만 그대로 맞고 장중 내내 이렇게 밀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서 야 이거 파란 21 이평선도 뚫지 못한다면은 다음날 또는 다다음 날까지 쉽지 않은 시장의 모습이 되겠구나. 이날 종목을 들어가더라도 다음날 또는 이날 당일 자체 장 후반까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겠구나. 매수해도 손실날 확률이 매우 높겠구나. 왜? 파란 21 이평선에 머리를 맞고 그대로 계속해서 하루 종일 밀리는 모습이 나올 확률이 높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금요일 이렇게 목요일 날 아예 종목을 매매를 안 했는데 우리 지금 코스피 일봉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나스닥, 다우, S&P 500도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화면은 나스닥 일봉 차트입니다. 이렇게 지금 나스닥 일봉 차트인데 나스닥 일봉 차트도 그 이전에 이미 파란색 21 이평선을 이렇게 머리를 맞고 저항이 돼서 밀리는 모습이 나오죠. 그렇죠? 나스닥도 그러한 모습. 그러면 다우 지수를 한번 볼까요? 다우 산업지수도 요 파란 21 이평선 요것을 머리를 맞고 저항을 맞고 그대로 밀리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3대 지수의 나머지 하나 S&P 500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은 파란 21 이평선에 머리를 맞고 그대로 밀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재밌기도 하지만 그렇죠. 이러한 모습이 참 단순하면서도 우리가 매매를 했을 때는 상당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이평선의 단순한 저항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매매를 분명히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후행성을 갖는 차트가 매매 기준으로 중요한 이유 세 가지. 이거 외에도 더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 왜 후행성을 갖지만 차트를 꼭 매매에 활용해야 되는가? 첫 번째, 차트라는 것은 짧던 길던 방향성을 갖고 한동안 움직이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주가가 오를 때 한동안 오르고 주가가 내릴 때 한동안 내리듯이 이렇게 주가라는 것이 차트에 반영되고 나서부터는 짧던 길던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는 특징이 있다. 그렇게 주가가 이제 상승해서 하락으로 접어들었다면은 한동안 하락하겠구나. 이젠 매수를 조금은 조심해야겠구나. 매수 금액 비중 조절도 좀 줄여야겠구나. 이러한 특징적인 부분을 차트로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차트에서 우리가 아는 유사한 특정 패턴이 나오면은 그에 맞게 대응인 매수와 매도를 하는데 확률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자, 차트 패턴이라는 것이 참 많죠. 그렇죠? 이것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6, 9, 54, 55, 56. 이것만 해도 캔들상으로 추세를 그린 이 부분만 하더라도 56가지가 됩니다. 그렇죠? 56가지가 되는데 이것 외에도 캔들 라인만으로도 많은 것이 또 있겠죠. 여기다 플러스 하면은 이평선까지
우리가 패턴으로 볼 수 있는 이평선까지 추가를 한다면은 참 수십 가지가 패턴으로서 우리가 이제는 공부를 하고 거기에 따른 매매를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차트에서 유사한 특정 패턴이 나왔을 때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했다고 그러면은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 이러한 모습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내가 대응을 어떻게 매수로 대응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한 패턴이 나왔음에도 그러한 결과가 달라지면은 매도로 대응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또 차트를 이 패턴적인 부분을 통해서 매매를 할 때 확률을 높여주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차트에는 시장 참여자들이 현재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기대 심리가 녹아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듯이 나스닥과 다우와 S&P 500을 이렇게 일봉 차트를 보고, 요런 파란 21 이평선이 이제 이렇게 저항이 되고 뚫지 못하다 보니까 주가가 쭉 밀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때마침 또 자이언트 빅스텝, 그렇죠? 0.5%에 대한 시장의 우려, 그리고 SBB 투자은행에 대한 그러한 파산, 이러한 것들이 공교롭게 또 맞아떨어지면서 이런 하락폭이 제법 더 커지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이전에 그러한 부분이 나오기 전에, 그런 투자은행의 파산이 나오기 전에 이미 이렇게 21이평선을 머리를 맞고, 우하향하는 21이평선을 머리를 맞고 그대로 밀렸다는 것.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이 차트를 통해서 바로 시장 참여자들이 21이평선도 돌파시를 시키지 못하는 그런 시장 참여자들의 매수자들이 많지 않구나. 반대로 얘기하면 매도자들이 21이평선을 돌파하려고 할 때 매도 물량을 내놓는구나. 그 내놓는 매도 물량을 매수자들이 소화를 못 시키는구나. 그러함에 따라 진입했던 물량들도 다시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 차트상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시장이 기대치를 떨어뜨리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매수자들은 매수를 보류를 하게 되고, 매도자들은 하락하니까 더더욱 매도 물량을 내놓게 되고, 그렇죠? 이 부분만 하더라도 시장 참여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시장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 차트를 통해서 우리는 또 판단을 해보고 매매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러한 모습이 나왔을 때, 그렇죠? 저도 여기서 매매를 하지 않은 것은 21이평선조차, 파란 21이평선조차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을 맞고 그대로 장중 내내 밀리는 모습을 보면서 당분간 쉽지 않은 모습이 나오겠다. 왜? 그렇죠. 차트는 짧던 길던 방향성을 한번 갖게 되면은 그쪽으로 계속 가는 그러한 특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후행성을 갖는 이 차트를 왜 매매 기준으로 활용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은 크게 요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차트가 우리 매매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렇죠? 다만 이 세 가지, 이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매매를 했을 때 분명히 중요한 기준으로 잡는다면은 시장에서 40% 50% 손실 보는 그러한 경우는 분명히 없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차트는 후행적이지만 앞으로 흐름의 방향성에 일정 부분 연속성을 갖게 되고, 그리고 차트에는 분명한 특정적인 패턴이 있고, 그 패턴이 나왔을 때 시장 참여자들은 그대로 더 움직여 줄 것이라는 공통된 생각을 갖고 돈이 들어오고, 그럼에 따라 차트는 또 움직임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차트 속에는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평선 캔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는 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녹아있기 때문에 그 심리가 상승으로 더 몰리느냐 하락으로 더 몰리느냐, 그것을 차트를 통해서 특정 저항과 특정 지지, 특정 돌파, 상향 돌파, 하향 돌파, 이탈,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우리도 차트를 통해서 읽어내면서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매매를 하면은 분명히 차트를 통해서 큰 손실을 피하고 매도를 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